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인윤구입니다. 1부에서 해주신 윤현주 선생님과 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좀 걱정을 하긴 했어요. 토요일 날 10시에 하는 건 저도 처음이거든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처음인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셔서 오늘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좋은 경험이 되실 거고요. 또 좋은 많은 정보 드릴 거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들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도움 받으시고 어떻게 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대학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요 근래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전략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 입학 정원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2학년 학생들 그리고 1학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는 내년에 2021학년도에 지금 2학년 학생들의 그 대학생들을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34만 7,747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4년제 대학에서 34만 명을 뽑고요.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20만 명 정도를 뽑으니까 실제로는 54만 명의 대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학령 인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45만 명이고요. 이걸 이제 통계 처리를 해보면 실제로 학력 평가를 치는 인원이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학력평가 인원을 보시면 한 3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진짜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35만 명에 재수생 16만 명 정도 더하면 51만 명이에요. 대학은 54만 명을 뽑거든요. 근데 수험생은 대학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원은 5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처럼 대학을 갈 수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대학은 무조건 갑니다. 근데 포인트는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가 포인트가 되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맨 앞에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전형별 비율입니다.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에서는 쌩 난리를 칩니다. 복잡하다, 어렵다, 모르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입시에 그런 거 없습니다. 뻥치는 거예요, 다들.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5가지입니다. 이 방법 말고 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에서 1000명 정도 뽑는 전형이 있긴 한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갈지를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 학생부 종합이냐, 정시냐, 기타냐, 논술이냐. 기타는 특기자 전형이 거의 대부분이요. 2학년은 그렇고요. 1학년은 밑에 기타와 논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대학 가는 방법이 딱 선명하게 3가지입니다. 내신으로 가든 학종으로 가든 수능으로 가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방법만 정하면 길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을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중요하네요. 42%를 뽑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요. 내신이 진짜 중요해 보여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라 하는 대학의 전형을 쭉 분석을 해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디 있습니까? 맨 마지막이에요. 8.1%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학생부 종합이냐? 학생부 종합이냐? 아니면 정시냐? 2가지 전형이라는 이야기죠. 아니면 논술이냐? 근데 논술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논술 최고 경쟁률은 381대 1이에요. 한 명 뽑는데 381명이 모인다고요. 의대 빼고 제일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게 서강대 화공생명이고요. 128대 1이에요. 논술은 그렇게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뽑는 인원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되는 거죠. 평균 경쟁률이 거의 60대 7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이냐 정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은요, 전국의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입니다. 1000명 단위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딸, 내 아들을 어디를 보낼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목표가 선명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해야 할 일이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면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3점대면 지방에 있는 내신 3등급이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신을 준비 잘해서 가겠다? 학교에 1명, 2명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15개 대학이든 21개 대학이든 학종이냐 정시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표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정시를 보시면요, 정시는 냉정하게 말하면 N수생의 압도적인 강세를 보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이 데이터를 가질 때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요, 재학생들 수는 45만 명이고요, 재수생들 수는 12만 명이에요. 그 베이스를 가지고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 볼게요. 서울대 보시면 작년에 54%입니다. 45만 대 12만 중에서요 54%가 재수생이에요. 정시로 간 인원이요. 그러니까 N수생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입니다. 1학년 학생이요, 정시를 40%로 늘립니다. 40% 늘리는 걸 권고하니까 조금 버티는 대학이 있겠죠. 그런데 40%로 늘렸을 때 가장 1순위로 혜택을 받는 건 재수생입니다. 두 번째는 강남 지역의 아이들이고요. 이거는 데이터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연대를 보시면요 58%입니다. 고대를 보면 64%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시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선호대학을 내가 정시로 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고등학교를 4년 다니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중학교 3학년 40% 가잖아요. N수생,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흔히 말하는 파락군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윤현주 쌤이 막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라, 이건 2018학년도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국나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어, 수학나, 사회탐구 영역에 있는 3월, 6월, 9월 수능 4개의 시험을 다 본 학생들의 100분위 평균입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3월, 6월, 9월 수능 본 학생들의 100점 만점의 평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맨 앞에 보시면 100점 만점에 98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학생들의 최상위권 학생들이요. 재수생은 없습니다. 재학생 데이터니까 재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의 성적 추이입니다. 결국은 1등급이 안 나옵니다. 96%가 1등급이 되니까요. 3월 달에 지금 2학년 학생들이 11월 달 학력평가 치고 성적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성적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내년 3월이 되면 그 성적보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안 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 학생들이 한 5만 명 들어와요. 그러면 3월 모의고사부터 학평부터 성적이 떨어질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6월 달에 재수생 들어옵니다. 9월 달에 반수생 들어옵니다. 이 반수생이 최악이에요. 왜요? 성적이 높은 애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건 이제 수능 구조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걸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에서 정시에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대학 하나씩 내려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간단한 수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수능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실수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성대 다니다 보니까 열받는 거죠. 성대인데 반수생이 많거든요. 왜요? 내가 왜 이런 대학을 다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걔들이 어디에요? 반수로 들어옵니다. 한 달 1학기 보내고 한 달 반쯤 공부해가지고 한 6개, 5개 틀려요. 재학생들을 압도하죠. 걔들이 9월 달에 들어옵니다. 수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만 명이 움직입니다. 옛날 부모님 세대로 이야기하면 절에서 머리 깎고 공부하던 아이들, 그래서 지금은 군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래 상위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적이 1등급을 받지 못해서 간당간당거리는 아이들이 2등급으로 완전히 주저앉는 성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0에서 93%의 학생들도 여기서 멈춥니다. 공통적인 건 떨어진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얘들이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다기보다는요, 걔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정시 파이터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안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요. 막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특히나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경우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수시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비율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50%고요, 논술 전형은 70%를 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한 30% 정도 돼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비율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올해 한양대학교를 입학해서 한양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의 내신 평균입니다. 그냥 한양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또 한양대인 이유는 최저가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신 성적만 100% 돌리는 학교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100% 돌린 거예요. 그래서 붙는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 평균을 보시면 맨 앞에 뭐 나와요? 파이낸스 경영이요. 파이낸스 경영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1.02예요. 이거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파이낸스 경영이나 이과의 미래자동차학과 같은 경우는 4년 장학금 주거든요. 4년 동안 풀로 장학금을 줘요. 완전 좋잖아요. 그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내신이 1.02만 되면 돼요. 내신 귀신들이 있어요. 전국에 1.0이요 많거든요. 1.0이 뭔지 아시죠? 그래요. 시험 친 것마다 전부 다 1인 아이들, 1등급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면요, 2017년도에 한양대학교에 전 과목, 그러니까 국영수사 올 1등급 5학기 동안 올 1등급인 아이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떨어졌어요. 그만큼 1.0이 많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왜 1.02라고 하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얘는 한양대를 썼을까요? 한양대 교과를 왜 썼을까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거든요. 그러면 저 내신을 가지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은 어디를 갈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를 쓰죠. 학생부 교과 전형 안 써요. 못 맞추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냐,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냐에 따라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전략이 출발하거든요. 자,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가장 큰 덩어리로 3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정시, 수능 귀신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학생부 교과, 내신 귀신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학생부 종합이요. 이제 학생부 종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재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이 85%예요. 대부분 다 90%를 훌쩍 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재학생들의 가장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요.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고 나면 그럼 그렇지, 학종 따위 상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108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들, 딸 고등학교 학생부를 상 받아봤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1개, 2개, 선생님 그런 거 없던데요. 뭐, 그죠? 이런 걸 딱 보면 부모님들이 학종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가 딱 쉬운 기사예요.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되게 나쁜 기자인 거죠. 왜요? 낚시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오늘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학생들과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행동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을 계속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질문 던지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상장 108개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서 상장이 100개가 넘는 학생은 몇 명쯤 될까요? 100명? 1000명? 2명이요. 2명인데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요. 그럼 서울대학교 우리가 이걸 데이터를 제대로 보는 건 데이터를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대학은요, 상장 개수 안 따져요. 의미 없거든요. 상위권 대학,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상장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누구나 다 받아오는 거거든요. 의미 없어요. 서울대학교 학생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로 간 학생들 중에서 상을 받은 개수는 평균은 몇 개일까? 이게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평균 몇 개쯤 될까요? 평균 30개예요. 질문 던져볼게요.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상장을 100개 이상 받은 사람이 상장을 100개 받은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 평균이 30이 되려면 상장이 0개인 학생이 통계적으로 몇 명 있어야 될까요? 2명이요. 그래야 평균이 30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명이 100개의 상장을 받아서 서울대를 갔다면 상장 0개인 학생이 2명이 서울대를 간 거예요. 이게 이 데이터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K대학입니다. 스카이의 그 K대학이고요. 189개 4년제 그 대학에서요,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대학만 솔직한 이야기를 해서 이 학교를 가지고 온 겁니다. 부모님들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맨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 교사 생활 오늘로 20년 9개월째입니다. 3년 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 본 적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 따위 존재할 수 없어요. 3년 동안 꾸준히 학교에서 자는 학생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생각해 보시면요, 나머지 대학들도 전부 다 그냥 선언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요. 근데 왜 K대학을 갖고 왔냐면요, K대학은 진짜 솔직하게 자기가 뽑고 싶은 학생을 너무나 솔직하게, 이렇게 솔직해도 될까?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이 누구라고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요. 그러면 대학이 학종을 통해서 뽑고 싶은 학생이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내 아들, 딸이 어떻게 보이면 돼요? 대학 후 졸업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으로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걸 학생부에서 꾸며주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모님들이 언론 기자,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막 학종을 깜깜이 전형이라고 막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학종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전제를 하나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은요, 여러분, 부모님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은 시험이니까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학종은요,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종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은요,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시험이죠. 왜요? 전형이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전형을 공부해야죠. 근데 기사 쓰는 애들도 그렇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깜깜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사를 쓴다고요. 근데 저는요, 저 정도 전문가만 돼도요, 학종이 붙는지 떨어지는지를 100% 맞출 수 있어요. 왜요? 정확하거든요. 이건 시험이거든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니까요. 그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험이기 때문에 평가 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학생을 뽑겠다라고 대학이 이미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 학생들을 잘 보시면 서울대를 간 학생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요, 학종으로요. 고대나 연대를 간 학생, 성대나 한양대를 간 학생들은요, 그 학생들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그런 학생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성향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서울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지적 호기심이요, 궁금해하는 놈이요,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들이요. 내신 성적 상관없이요. 3등급도 서울대 가거든요. 일반고에 있는 3등급 서울대 갑니다. 왜요? 궁금해했거든요. 그런 학생을 뽑는 거예요. 연대나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학생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요소를 반영해서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학생들은 이 장면을 보고 펭수 같은 학생이요? 막 이러더라고요. 아, 나 정말. 어떤 학생을 뽑는다고요? 우수한 학생이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어떤 학생을 뽑는다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부모님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교수가 생각하는 우수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제가 이거 학생부 자기소개서 저는 막 수백 건의 자소서를 보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학생은 자신의 우수함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우수함은 대학에서 얘기하는 우수함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1등급 때인데 떨어져요. 왜요? 대학이 요구한 우수함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우수함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고요, 그 우수함에 맞는 준비를 하는 학생이 뽑혀가는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그 학종의 평가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학인 전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건 어차피 제가 만든 단어라서, 제가 조합해서 만든 단어라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학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인 전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네 가지 단어를 부모님들이 오늘 확실하게 인지하고만 간다면 학종을 준비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대학이 평가하는 우수함의 기준이거든요. 그 우수함을 이야기하는 기준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학인 전발을 갖고 오냐면, 이건 메뉴에 보시면 서울에 있는 사립 6개 대학이요,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1년 동안 학종이 어떤 평가 요소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 거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6개 대학이 공유한 거예요. 6개 대학 입학사정관이 이건 우수한 거구나 라고 동의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1학년 학생 말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이제 조금 방향이 달라요. 조금 방향이 다르긴 한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중3까지는 여기 베이스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납니다. 평가 기준을 잘 고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수하다면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상상이 시작됩니다. 제가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 머릿속에 꼭 이게 떠올라요.
그렇지, 내 아들, 딸은 네 가지의 능력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인간이지. 그런 인간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습니다. 대학도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대학이 뽑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이런 인간이요. 그 네 가지의 능력 가운데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에 집중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확 키워놓은 아이들이요. 이게 아니면 이런 거요. 학업 역량과 인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한 그 아이요.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그게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역이에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학종에 대한 오해만 제거하면요, 우린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학업 역량하면 부모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공통적으로 나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뭐요? 내신이요. 내신으로 뽑는 전형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내신이 아니라고요. 그 학업 역량이 그 내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학업 역량은 정확하게는 뭐냐면요, 수학 능력을 말해요. 네가 대학에 들어와서 얼마나 학문을 닦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니? 수학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업 역량에서 제가 학업 역량의 포커스를 찍어서 학생을 키울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주로 세 번째 거에 포커스를 둬요. 이거 좀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부모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딸, 내 아들을 학업 역량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학종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 수시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 돼요. 첫 번째,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 있냐. 두 번째, 학교에서 시키는 거, 동아리에서 활동한 거 말고 네가 노력한 게 있니? 이 두 가지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이 학업 역량이 우수하구나라고 평가해줘요. 내가 학생이요, 학생의 입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한대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죠. 질문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거 알고 싶은데요, 이건 뭘까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선생님, 제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이거 공부해봤더니 이 부분이 있던데 이건 또 뭐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학업 역량이요. 자, 갑학생하고 을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더 우수할까요? 국어, 영어, 수학 111 학생과 222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더 우수할까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을이요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질문의 의도를 좀 더 깊이 파악하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몰라요. 정답? 몰라요. 왜요? 원점수 보면 나오잖아요. 95점, 93점이요. 몇 문제 차일까요? 한 문제요. 실수한 것에 대한 우수함을, 실수했냐 안 했냐의 우수함을 따지는 건 내신, 학생부 교과, 수능입니다. 학종은요, 실수했냐 안 했냐에 관심 없어요. 그 학생이 얼마나 우수함을 증명했냐에 관심이 있죠. 갑학생과 을학생은요, 누가 보더라도 비전문가는 갑학생을 찍을 거고요, 입학사정관들은 갑학생에 대한 우수함을 전제로 깔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학종이 준비가 돼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 이 그래프는 진짜 중요한 그래프예요. 왜냐하면 입학사정관들이 하루에 10시간 동안 하루에 10시간 동안 평가를 하고요, 40일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학사정관들이 한 명 한 명의 내신 점수가 어떻고 뭐 등급이 어떻고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뭘로 보냐면요, 그래프로 봐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노란색이 뭐냐면요, 전체, 그러니까 이 대학, 이 학과를 지원한 학생 전체의 내신 평균 1번. 두 번째는 그 고등학교에서, 여기 상원고등학교니까 상원고등학교에서 그 학과, 그 대학을 지원한 학생의 평균 내신이요. 보고 난 다음에 너의 내신이 어떠냐고요. 이게 대학이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에요? 수학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의 학생부 전체를 보는 겁니다. 수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어떻게 해서 어떤 능력을 어떻게 증명했는지만 나와 있으면 이 학생은 학종으로 대학을 가겠죠. 이렇게 내신을 평가한다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학업 역량은 내신 성적을 100%로 보지 않는다. 내가 조금 내신 성적이 안 좋더라도 나의 우수함을, 학업 역량의 우수함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인 전발할 때 인성에 대한 이야기고, 이 인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꾸 인성 하니까 그렇죠. 착하면 대학이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아요. 착한데 뽑히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왜요? 착한 학생이 대학을 빛낼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학종을 시험이라고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성은요, 네가 얼마나 착하니, 네가 얼마나 성실하니를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휴머니티의 개념이고요. 똑같이 인성으로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영어로 구분하면요, 휴머니티는 평가 요소로 보기 어려워요. 그럼 뭘까요? 인성, 퍼스널리티요. 평가 요소로서의 인성은 퍼스널리티로 잡혀요. 좀 쉬운 단어로 바꾸면 캐릭터요. 네가 어떤 캐릭터니? 너의 캐릭터가 얼마만큼 우수하니? 객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있어? 인정. 그래서 인성이 네 번째 걸, 저는 인성을 잡을 때는 대체로 네 번째 걸 잡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일관된 모습 갖고 있니? 개인적 특성이 우수하니? 그럼 넌 우수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착한데 고등학교 생활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안 뽑아요. 그런 학생 뽑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인간성. 우리가 평가 요소로 보는 인성은 휴머니티가 아니라 퍼스널리티의 개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종이 운영되는 체제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학종의 평가가 대학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로 6단계, 7단계 정도로 걸치거든요. 1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ABC 입학사정관이,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ABC 입학사정관이 똑같은 학생 100명을 들고 들어가요. 각각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 20명씩 뽑아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ABC가 각각 들어가서 학생부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추천서를 보고 우수한 학생 20명을 뽑아와요. 모여요. 그럼 ABC가 공통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뽑은 학생이 있겠죠. 그 학생은 1단계를 통과해요. 나머지 학생들 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뽑힌 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얘는 왜 뽑혔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인성이 우수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학업 역량이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뽑히는 거예요. 시험이니까.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공적 합성은요,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단어예요. 유치찬란한 이야기요,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게 이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되게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 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봉사활동 뭐 해야 될까요? 대답해 주셔야 돼요. 봉사활동 뭐 해야 됩니까? 의료봉사를 해야 된대요. 감옥 가요. 고등학생이 무슨 의료예요. 감옥 간다고요. 그럼 병원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고등학생이 뭐 할까요? 청소요. 그럼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청소 능력이네요. 이런 수준 떨어지는 것들. 어디 컨설팅 받아와가지고요, 선생님 제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대요.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런 얄팍한 학종을 갖고 오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학종이 보일 리가 없죠. 공부를 안 한 놈들이거든요. 전공적 합성은요, 정확하게 대학이 사용하는 단어는 계열적 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 계열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냐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여줘야 할 우수함은 뭐예요? 그 계열에 맞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면 돼요.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의료봉사 내지는 의료봉사는 아니죠, 병원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울대를 간 학생들, 연대 고대를 주요 대학을 간 학생들 가운데서 댄스 동아리나 여학생 댄스 동아리, 남학생 축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 한 학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선생님, 전공적 합성이 빵인데요? 얄팍한 거라니까요. 그 활동을 통해서 계열에 맞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올해 제가 연대를 보낸 학생이요, 2점대 후반으로 연대 2가지 전형 다 붙여버린 학생이요. 학교에서 되게 난리가 났었던 학생이거든요. 이 아이의 꿈은 패스트 패션 CEO예요. 제가 이 학생의 별명을 땡땡땡이라고, 학교에서 맨날 땡땡땡이라고 불렀거든요. 땡땡땡이 뭐냐면 댄스 동아리예요. 춤에 미쳐있는 여학생. 제가 지금까지 20년 교사 생활하면서 춤을 제일 잘 추는 여학생. 진짜 춤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춰요. 근데 이 학생 꿈이 뭐라고요? 패스트 패션 CEO. 부모님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질문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아들, 딸, 꿈이 뭐야? 이런 질문 자체를 싫어해요. 갑자기 훅 들어오잖아요. 밑에 사전 작업이 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꿈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그럼 그 패스트 패션 CEO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뭘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좋은 대학 보낸 모든 아이들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뭘까? 패스트 패션 CEO니까 창의성이요. 그럼 이 학생의 창의성은 어디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댄스 동아리요. 남이 생각하지 않은 공연 형식, 양식, 그걸 통해서 남이 생각해보지 않았고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춤, 창의성, 계열 적합성이요. 그럼 자기 능력을 증명한 거죠. 저는 댄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공연을 통해서 창의성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요. 나의 능력을 증명했잖아요. 그게 계열 적합성이라고요. 선생님, 이런 질문, 의문들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제 아들은, 제 딸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오늘 저를 만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2학년 학생부가 마무리되기 전에 특정한 몇 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돼요. 제가 좋은 대학 보내는 애들 전부 다 2학년 겨울방학 때 만나거든요. 1학년 때부터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 그것까지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2학년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부가 마감되기 전에 이 학생한테 무슨 활동을 계속 시켜요. 그럼 그 학생이 그 활동을 통해서 우수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잖아요. 대학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1학년 때 학생부랑 2학년 때 학생부가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을 부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삶이 변했죠? 그러면 이 학생이 자기 인생이 변화하게 된 이유를 막 설명해요. 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전 3학년 올라가서도 학생부 바꿔서 대학 보낸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2학년 말에 만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산처럼 쌓여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우린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으니까. 발전 가능성이요. 부모님들,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 딸, 내 아들은 지금 성적이 계속 수능까지 갈 거예요. 1번, 성적 오를 겁니다. 2번, 시작. 3번이요.
생각해 보세요.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 없다라고 내 아들 내 딸에게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 발전 가능성, 잠재력은 증명되어야 돼요. 증명이 안 된 능력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잠재력이 있다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부에서 통해서 증명해 줘야 돼요. 왜요? 이건 시험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무엇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학생부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선생님 진짜 없는데요. 그 상관없습니다. 대학 갈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 저도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면서 학인 전발 중에서 무엇을 찍을지 좀 고민하거든요. 분석해야 나오는 거니까. 지금까지 제가 발전 가능성으로 찍어서 대학을 떨어진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확률 100%. 네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내미 딸내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내 아들 내 딸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를 보여줄 수 있는 것 네 번째 거예요. 상원고등학교, 대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라도 하더라도요. 문제점이 없는 고등학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대학을 갈 완벽한 방법을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고등학교의 문제점을 찾으세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대학은 혼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팀을 꾸리세요. 4명. 4명이 가장 이상적인 숫자거든요. 지들끼리 치고받기 하기에도 4명이 딱 좋아요. 4명이 팀을 만들어서요. 지금부터 학교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문제점이 쉽게 고쳐질까요? 잘 안 고쳐질까요? 잘 안 고쳐집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그걸 고쳐야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치려고 시도하고 노력한 걸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 왜요? 문제점을 만나고 한계를 만났는데 그 한계 앞에서 내가 욕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걸 없애기 위해서 발버둥 쳐본 거예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네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성실하게 살기 시작해요. 그건 덤으로 얻어지는 거고요. 고민해 보세요. 조금 더 풀어봐 드릴까요? 학생부를 출력해 오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집에서 출력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학인 전발 알려드렸죠? 그거 가지고 학생부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학생부에 내 딸 내 아들의 학생부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어떤 것들이 제일 부각될까? 선생님 우리 아들은 인성이 조금 부각되지 않는데요. 상관없어요. 대학은 못하는 걸 보지 않거든요. 대학은 잘하는 거에 집중하지 절대 못하는 걸 꼬투리 잡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하시면 돼요. 대학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평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평가 방식이 횡단평가입니다. 이 횡단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학생부 1년 동안 이 학생이 뭘 했는지를 쭉, 학종은 매우 정교한 전형이거든요. 모든 학생부의 내용은요, 상호 크로스 체크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동봉진뿐만 아니라 종합의견, 독서, 이런 수상 모든 것들이 크로스 체크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 체크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매우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쳐다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교과 세특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 강조되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발표 되게 많이 해요. 발표, 토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발표하고 토론하고 교과 세특이 막 적잖아요. 이러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학생의 우수함을 증명했습니다라고 선생님 적어주시잖아요. 근데 다들 착각하시는 게 그렇게 선생님이 적어주시면 대학이 와 그렇군요, 우수한 학생이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학은 학생부에 적혀있는 모든 내용이 일단
과대 포장되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럼 교과서 특의 크로스 체크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독서예요. 내가 수업 시간에 땡땡땡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땡땡땡과 관련된 책을 안 읽었어요. 거짓말이죠. 얄팍하게 발표한 거죠. 그러면 수준 떨어지는 거죠. 우수한 게 아니네요. 거짓말.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종단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금 간단하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쭉 3년 동안을 달고 가봅니다. 추적해봐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거, 그래서 선생님 종단평가가 있으니까 이 학생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진로 희망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고요. 5학기 동안 꾸준하게 우수함을 보여줬느냐,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1학기랑 2학기는 얘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2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이 학생이 각성을 했어. 그럼 각성한 이유가 뭐지? 여기에서부터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일이 이거거든요. 얘가 왜 갑자기 여기서 각성했지? 이 고등학교에 없던 기록이 왜 갑자기 나타났지? 이걸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든지 상관없어요. 종단평가는 조금 어려우니까 전 친절한 윤윤고라 이 어려운 걸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연대 보낸 학생 이야기예요. 보세요. 학생부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 종합의견에 누구나 적혀있는 이야기들이 막 적혀있어요. 그죠?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갖고 있고 투철한 봉사를 하고 있고 2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전략을 어떻게 짜는 거냐면요, 이 학생은 제와 저랑 상담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창의력이었어요. 그럼 너의 학생부의 창의력이 어떻게 확인되어 있는지 보자. 첫 번째, 차별화된 도전이네요. 두 번째,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네요. 2개 있네요. 3학년 때 뭐 하면 됩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선생님 지금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학생부 종합정리할 제 아들 제 딸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네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요. 잘 보세요. 사진 찍느라 너무 급하시면 안 되고요. 제 얘기가 훨씬 중요하니까.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야, 땡땡땡 이리 와봐. 네 선생님, 너 창의성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너 지금부터 뭐 하냐면 오늘부터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서 해설지에 없는 문제풀이 방식으로 하루에 한 문제씩 질문하러 가. 이거 해보세요. 그럼 이 학생이 수학 성적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이거 한 달, 지금 2학년 1학년이니까요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은 너무 과하고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문제씩이나 2문제씩 잡고요, 수학 선생님한테 보내보세요. 몇 달 반복하고 나면 이 학생 수학 성적은 압도적으로 올라가요. 해설지에 없는 문제풀이 방식이에요. 이 학생은 저랑 합의해서 한 달 동안 갔습니다. 그래봐야 20일이고요 20문제이긴 하지만 이 학생이 수학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문제지에 없는 해설 방법을 가지고요, 문제풀이 방법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계속 질문합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몇 번 반복하고 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나가다가 멈춥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질문할 거 없니? 당연히 있죠. 학기가 끝났습니다. 교과서 획득 적어줄 때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무조건 기억납니다. 뭐라고 적어주실까요?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끊임없이 갖고 와서 날 괴롭히고. 합격. 왜요? 창의성을 3명의 선생님이 증명했거든요. 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율활동은 대학이 대체로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평가합니다. 학교 행사가 뭐니? 세부 활동이 뭐야? 학생이 어떤 역량을 발휘했니? 그래서 교사가 뭐라고 평가했니?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학생 역량 발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방에 있는, 저는 전국을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부입니다.
진짜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뭔가 많이 적혀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의식 및 협동심을 키웠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와, 좋네요. 이 학생 진짜 우수하네요. 근데 이 학생의 자율활동을요,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이 화면을 보면서요, 이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뭐라고 할까요? 1번 매우 우수, 2번 우수, 3번 보통, 4번 뭐라고 평가할까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 불가입니다. 그럼 뭘까요? 탈락.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요, 학생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은 그 학생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수함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교과 세특에 빈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 우수한 거죠. 평가를 하니까.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100명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100명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대학에 가서 입학사정관의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건 딱 한 명한테만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전국에서 한 명이에요. 이 학생은 뭐 했어요? 의문을 가지고 열심히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제가 평가해 준 거예요. 근데 앞에 빈칸이잖아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뭐 할까요? 궁금해서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보여요. 15명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또 있네요. 또 클릭해요. 100명이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뭘 보고 평가하겠냐고요? 앞에 거는 행사, 100명이 똑같이 한 거니까 우수함을 판단할 수 없음. 뒤에 거는요, 한 명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가 가능해지죠.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 학교 활동은 땡땡땡 서재구나. 세부 활동으로 세미나팀 활동을 했구나. 그래서 이 학생이 역량을 발휘해서 끊임없이 의문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사가 뭐라고 평가했어요?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구나. 그러면 이 학생 우수한 학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만들어지면 되거든요.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계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갑니다. 수능 체제 없앴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4가지가 있는데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 뒤에 퍼센테이지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의 좀 차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퍼센테이지가 붙어져 있다라는 사실은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학인 전발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북대학교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 내신 성적을 보니까 대체로 국어 국문과, 물리학과, 신소재공학과 보니까 평균 내신 등급 2.4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평균 내신 등급입니다. 학생으로 지원하는 학생 1등급도 있을 테니까 문 닫고 들어간 학생 아니면 상위 85% 내진 70% 잡으면 3등급대 중후반일 거고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은 대략 4등급대 후반이나 5등급대 초반이 될 거예요. 그래야 평균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경북대 교과 성적입니다. 끝에 보시면 똑같은 학과를 일부러 골라왔어요. 끝에 보시면 평균 내신 등급 나옵니다. 국어 국문학과를 가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1.9요. 아까랑 확 차이가 나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시죠?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경북대학교 정시입니다. 정시 성적을 보시면 요 앞에 맨 앞에 보시면 수능 등급 평균 나오죠? 그러니까 경북대학교를 정시로 가기 위해서는 국어국문학과 가기 위해서는 평균 수능 등급이 2점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이 수능에서 2점대가 나오고 내신이 2점대가 나오는 학생이 수능에서 2점대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학생이 정시로 경북대를 가는 건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건국대학교 입결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여러 대학들 다 보여드려도 상관없는데 건국대학교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공해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9.0. 지원자예요. 사진 찍지 마세요. 지원자입니다. 9등급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1단계 통과한 학생이요. 생각보다 엄청 낮죠. 7.8이요. 합격한 학생이요. 7.8, 7.2, 6.5.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낮게 형성됩니다. 왜요? 이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붙어서 합격했을까요? 자신의 우수함을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했거든요. 아까 윤현주 쌤이 얘기한 것들을 조금 확장시켜서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열심히 싸우시라고 보여드리는 화면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쯤 가 있을까요? 네, 저기쯤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악무도한 방학이 있죠. 부모님들이 직장을 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 오후 2시, 3시. 그죠? 점심 걸러뛰고 저녁 먹고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수시나 정시를 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생부의 강점 찾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요. 내 인생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최고의 스토리텔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가 선명해야 돼요. 내 인생의 나의 인간극장, 나의 인생 드라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만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등학교 생활, 남은 고등학교 생활이요. 나머지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4번째 거예요. 학생의 인생에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교사 3명만 만드시면 돼요. 3명이요. 1명은 대학이 안 믿어주고요. 2명은 조금 약하고요. 3명이 증명이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인생의 멘토 교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윤현주 쌤이 얘기하신 방법을 쓰세요. 편지를 쓰시면 됩니다.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에 있는 그 왼수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끝납니다. 부모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 공부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걔들 11년 차, 10년 차예요.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버님들도 이렇게 좀 앉아 계시는데 아버님들도 있잖아요.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열이 여기까지 받은 상태에서 우린 잘 참잖아요. 근데 내가 참은 거 그 아이 몰라요. 내가 끊임없이 참고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 그 아이 몰라요. 모르니까 학생이죠. 모르니까 내 새끼고. 몰라요. 그 참다 열받아서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분 상태는 이미 화남이에요. 그러면 진짜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내 아들 내 딸이 아바마마 잘못했사옵니다. 제가 소녀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서요? 절대로요. 알았어! 콱! 대화 끝. 재수. 근데 여기까지 열받아서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끝납니다. 여기까지 열받아서 소리는 지를 한이 있더라도 공부해 말고 아들 그래서 이거 왜 했어? 나랑 같이 책 읽어볼까? 아들하고 딸하고 책 읽어보신 적 없으시죠?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요. 어차피 경북이니까 제가 좀 더 팁을 드릴게요. 책을 같이 읽으시고요. 질문을 자꾸 던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답을 못할 거 아니에요. 답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야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걸로 학종 준비는 끝나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걸로 학종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알려줘. 엄마한테 알려줘. 그게 되게 중요하죠. 대답을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수함을 키우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고 있는 선인장입니다. 비화옥이라고 하는데 왜 뜬금없이 꽂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꽃말은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패션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시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는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요,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고난과 고통이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을 품는 순간,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욕심내는 그 순간에 끊임없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꿈꾸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열정을 가지는 그 순간이요, 끊임없이 고통과 인내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내 딸, 내 아들을 저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품는 그 순간 끊임없이 고통과 인내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거 인내해내시면 아들, 딸이 그 대학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언제든 연락하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